지금까지 올 시즌 최고의 반전팀 두 팀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맨유와 토트넘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 활동 중인 27명의 전문가가 했던 시즌 전 예측을 보면 그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7명 중에 26명이 맨시티의 1위를 예상했고 22명이 아스날의 2위를 예측했었죠. 그리고 맨유가 탑4 안에 들 거라는 예상은 23명이 공통적으로 냈던 의견입니다. 예측에 참여한 BBC 전문가들 중에 85%가 맨유의 챔스권 진입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 중에 2명은 맨유가 2위를 할 거라고 했고 10명이 3위, 11명이 4위라고 봤고요. 전문가들의 투표를 합해서 만든 최종 순위는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게 될 탑7에 맨유, 뉴캐슬, 첼시, 아스톤빌라가 포함됐고 브라이튼과 토트넘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10라운드가 종료된 지금 시점에 이 예측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탑7의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토트넘이 이미 한 달 내내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고 브라이튼 역시 7위에 진입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탑4라고 예상했던 맨유는 8위로 10경기 중에 5승 5패를 거뒀습니다. 맨유가 이긴 팀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팀이 최근 첼시를 꺾고 10위에 오른 브렌트포드고 나머지는 12위 울버햄튼, 16위 노팅엄, 19위 번리, 20위 셰필드로 중하위권 팀이죠. 탑4는커녕 탑7에도 들지 못하는 참사로 현재 맨유는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테나흐가 부임한 이후 비싼 돈을 주고 꽤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그 성과가 나빠서 영입 대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올 시즌 맨유 공격수들의 성적은 처참합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테나흐 픽이라고 알려진 안토니, 회일론과 그 전부터 있던 마샬, 레시포드, 산초가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한눈에 보이죠. 지금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똑바로 보였어요. 레시포드가 1득점 1도움을 한 걸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리그 공격 포인트가 제로입니다. 가르나초는 어릴 때 영입했으니까 논외로 치고 회일루는 이번 여름에 7,200만 파운드, 안토니는 작년 여름에 8,500만 파운드를 써서 테나흐가 야심차게 데려왔던 선수들인데요. 두 선수의 몸값만 하나로 2,500억이 넘는데 이번 시즌 내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2021년에 7,300만 파운드의 회일론보다 비싸게 영입했던 산초는 테나흐 감독과의 불화와 항명으로 인해서 아예 구단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맨유의 구단 매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운영에 많은 혼란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최근 맨유가 보여주는 행보는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테나흐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의 축구 전문 매체인 트라이벌 풋볼은 테나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선수단 반란에 직면할 수 있다. 맨유 선수들이 테나흐 전술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라면서 선수들이 감독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매체인 영국의 더스턴에서도 테나흐는 맨유 재임 중 처음으로 선수들로부터 전술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맨유 선수단은 테나흐의 전술에 크게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테나흐의 지도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매우 치명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BBC가 유럽 대항전에 실패할 거라고 한 토트넘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올 시즌 토트넘은 상대방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토트넘이 상대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 터치는 393회로 이번 시즌 리그 경쟁팀들보다 최소 30회 이상 높다라면서 엔지 감독의 엔지볼로 인해 확 달라진 토트넘의 놀라운 모습을 전달했습니다. 상대편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치가 최다인데 왜 페널티킥은 하나도 받지 못했는지가 갑자기 그건 좀 의문이긴 하네요. 리버풀의 살라는 페널티킥으로 3골을 넣었고 맨시티의 홀란은 1골 적은 2골을 넣으면서 홀란은 11골, 살라가 8골을 기록했는데 만약 손흥민도 페널티킥 2개 정도만 있었다면 총 10골로 홀란과 딱 1골 차이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페널티킥 골 없이도 8골로 홀란, 살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또 최근 후스코어드닷컴이 선정한 10월의 팀 멤버에도 당당히 뽑혔죠. 참고로 홀란과 살라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도 모자라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멤버에도 뽑혔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2주의 팀을 뽑았는데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 중에 유일하게 손흥민이 전방 공격수로 선정된 겁니다. 이달의 팀을 뽑았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4-4-2 포메이션의 형태였는데 손흥민은 아틀레티코의 그리즈만과 함께
유럽 전체에서 가장 잘했던 공격수로 뽑힌 겁니다. 참고로 그리즈만은 10월에 헤드트릭을 하면서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는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 득점은 아직 7점으로 손흥민보단 전체 득점은 적고요. 아무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는 물론이고 유럽 5대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야, 이러다가는 타이밍 한 번만 맞으면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예따 서비스로 황희찬까지 2주 혹은 이달의 팀에 한 번에 뽑히면 와, 갑자기 흥분되는데요. 자, 이런 날이 있을까요? 자, 다시 맨유와의 비교로 돌아와 보자면 테나흐가 픽한 선수들이 폭망한 것과 달리 엔지 감독이 픽한 선수들은 대박이 났는데요. 라이벌 아스날에게 라야 골키퍼를 뺏길 때 정말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엔지 감독이 직접 선택한 비카리오 골키퍼가 지금은 라야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최근 BBC가 골키퍼 비카리오를 향해서 완성형 골키퍼라는 엄청난 극찬을 한 겁니다. BBC는 토트넘의 전 감독이자 현 로마 감독인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시즌 자네티 감독 아래서 로마를 상대로 놀라운 3번의 선방을 기록하며 무리뉴 감독을 놀라게 했던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기술, 본능, 포지셔닝, 무리뉴는 비카리오를 상대로 골을 넣은 것은 어려웠다고 말해야 한다. 그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처럼 보였다라고 말했다라면서 세레이 시절 보여준 비카리오의 재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했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레전드 골키퍼 선배인 부폰과 팔리우카도 비카리오를 극찬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176승을 달성한 비카리오의 영웅 부폰은 비카리오는 전반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골키퍼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인터밀란과 이탈리아 국대 출신 골키퍼인 팔리우카도 올해 초 이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골키퍼가 될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비카리오를 향한 이탈리아 대선배님들의 애정어린 평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의 오나나 골키퍼나 아스날의 라야 골키퍼보다 왠지 모르게 주목을 덜 받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 이적료도 오나나가 5,500만 유로였고 라야는 3,000만 유로로 두 골키퍼보다 2,000만 유로의 비카리오보다 비쌌죠. 하지만 올 시즌 리그 신입생 골키퍼들은 물론 기존 골키퍼들 포함해서 이번 시즌 선방률 1위는 다름 아닌 비카리오의 차지였습니다. BBC에 따르면 비카리오의 선방률은 78.6%,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원탑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이탈리아에서도 비카리오의 인기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매체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부폰의 뒤를 이을 골키퍼 후보를 투표했는데 비카리오가 68%의 득표율을 얻은 겁니다. 내년에 열리는 유로 2024의 주전 골키퍼로 비카리오가 뛰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골문은 비카리오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득점은 손흥민이 알아서 팍팍 해주면 토트넘 무패 행진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최근 스쿼드닷컴이 공개한 통계 중에 올 시즌 빅찬스를 가장 잘 살린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통계도 있었는데요. 5번 이상 빅찬스를 맞이한 선수들 중에 손흥민이 놓친 건 단 한 차례로 득점 전환율이 무려 85.7%에 육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더벤, 로메로, 비카리오가 수비 든든히 해주고 손흥민에게 슈팅 기회를 몰아줄 수 있다면 첼시전 3대0 승리도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내일 첼시가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는데요. 꼭 접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